이 경제면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 19, 20년은 경제면으로 Very, very much. I can think 좋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메일이 그동안 올해로서 지금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30주년 행사를 한 400명 정도 모시고 지금 6월에 지금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메일이 쭉 30주년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지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론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리 모기업 골드크래스라는 박철홍 회장님이 인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튼튼한 회사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복지도 점점 좋아지고 또 지면 구성도 새로운 편집국장도 바뀌었고 또 제가 사장인 제가 취임을 해서 획기적으로 저 지면 개선도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신문에서. 그래서 오늘 신문도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를 지향하면서 2면, 3면, 4면을 쭉 다른 신문은 정치를 주도하는데 우리가 경제 쪽으로 2, 3, 4면 하다가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 그래갖고 지금 백면, 20면, 19면, 18면으로 경제면으로 옮겨가지고 이 지역 경제인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남메일이 이렇게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서 같이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한 식구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봉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면에 관한 하시라도 지적을 해 주셔야만이 그 지면은 더 발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 지나가시지 말고 그때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시라도 좀 해주시면 지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한 것은 이제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다 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이 신문사의 그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우리 전남메일의 지면을 보고 낱낱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파헤쳐 준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거기 그쪽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야에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독자위원회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다룰 수 있는 것도 본인이 그쪽의 전문가이면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치중을 해서 독자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은 신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독자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편집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자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뭐 하는 일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똑같은데 아마 이 역점 내지는 접근 방법의 어떤 그 시각의 차이를 요구하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독자의 권익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지역민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표성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를 자임하면서 이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이 신문에 잘 반영할까 이게 뭐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 신문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신문이 똑같았습니다. 그냥 어느 신문이나 다 똑같았던 신문. 그게 전두환 정권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제호만 가리면은 어떤 신문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똑같은 신문이 나왔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다양해졌다 하는데 이제 이번에 전남메일의 그 변화와 혁신은 이건 대단한 변화 혁신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맨 뒷면 이게 이제 광고비가 맨 앞에면 빼고는 제일 비싼 것인데 이 광고를 희생하고 여기에다가 이 경제 관련 기사를 싣는다라고 하는 그 규정 그와 같은 변화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변화다. 이제 한국 신문에서는 사실상 거의 처음 있는 그런 변화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또 잘 이끌고 가서 이제 광주 지역인 뭐 누가 뭐래도 전국에서 가장 저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험도 가장 높은 지역인데 광주 전남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이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권의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좋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방법을 아마 이 경제 지면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좋겠고요. 그 과거보다 이 전남 메일이 상당히 좀 지면이 화려해진 것 같아요. 거의 전 지면을 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컬러로 처리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점이 지금 뭐 현재 그 시대 조리에 좀 맞고 똑같은 사진이라도 흑백하고 컬러하고는 상당히 좀 차별화돼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것보다 우리 이제 금년이 광주가 뭐 이쪽 어쨌든 광주 전남을 다 아우르고 계십니다만 광주에 그 수영 선수권 대회라는 큰 행사를 7월에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그게 당연히 이제 관심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남 메일이 수영 선수권 대회하고 관련해서 좀그 성공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시민들의 힘도 좀 모아주고 또 그걸 기획 기사라든가 그런 거를 좀 미리 그 참가 선수들에 대한 그 유력 선수들이라고 합니까? 유력 선수들이나 유력 국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시리즈로 쭉 하면서 국가별 또는 어떤 종목별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하면은 금년에 수영 선수권이 상당히 큰 테마가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그 청년들은 지면을 안 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타겟을 명확히 잡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구성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몇 개를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연령, 성별 이게 적절히 조화되지 않으면 다양성이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성도 있어야 되고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게 다양성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그래야 좀 발전적인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측면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받아 안으려면 구성에서부터 독자 분위기를 구성에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저는 항상 그 신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들을 잘 지켜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중간 메일에서 지역의 어떤 정보 사용에서 잘 전달해 주는 그런 홍보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문도 1년 전 이맘때 신문하고 굉장히 완전히 다른 신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 신문 중에서 가장 컬러풀한 지면을 자랑을 하게 됐고 또 이게 경제 섹션을 아예 백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그리고 그 편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남의 기사가 다른 이제 지역 신문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현장을 좀 찾아다니는 루포 기사 기획 기사를 좀 많이 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현장을 좀 찾아다니시는 저 기사를 쓰시게 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일면에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신문사 미세먼지 기사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뭐 전남메일이 공기청정기 뭐 매출이 이제 불쑥 늘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속으로 좀 파고드는 기사들을 좀 더 많이 쓰고 계시는 거를 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찾아가서 기사화해서 좀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은 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 구성이 활자 미디어 독자층을 겨냥하고
이제 정보, 그다음에 계몽 뭐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건데 정보의 쉐어링에서는 다 그렇게 관점이 좀 차이는 있겠고 프레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이 정말 좋냐 했을 때는 어떤 계몽적인 요소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전남매일이 전남매일 그러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찾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점에서 핫한 거를 얘기한다면 지금 보니까 이 미디어 분야, 지금 미디어 혁명의 시대, 미디어 변화를 넘어서 미디어 혁명의 시대인데 미디어가 이게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어떤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도전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문과 그다음에 SNS를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가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그 직장 일자리 창출하고도 직접적 관련된 부분인데 신문은 좀 심층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신문의 강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 주면 이거를 그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분석해 주고 오늘의 굿뉴스와 백뉴스를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는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지 지면을 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고 그게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지면을 볼 수 있으려면 좀 우리 전남매일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언론이 이런 지면을 통해서 정말로 선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시자 봉사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봉사자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면보다는 오히려 더 사건 사고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두운 면만 계속 부각이 되는 사회.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매일에서는 정말로 그런 분들을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계속되는 기획보사를 통해서 전남매일 보니까 이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은 그가 다 게재가 되더라. 그래서 독특하게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매일만의 영역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독자층으로 늘어나면서 더 밝은 사회로 이끌어가는데 이끌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면 신문들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제로는 없어졌고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신문을 안 본다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무한정 어떤 자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커싱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읽는 독자들의 권익을 중시해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독자들의 권익을 중시해야 되냐 그게 이제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도 조금은 이제 신문사 경영진한테 이게 조금 자유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고민해서 이제 지역에는 사실 상당히 특화된 경제면 경제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제 보강이 됐고 미디어 쪽에서는 그래도 컬러풀하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시선을 끄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쪽에서는 아까도 인물 중심으로 포커스를 한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은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 쪽에서 상당히 이제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과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요즘에 또 새로운 이제 지방 정부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고 해가지고 기관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하고 연계를 가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전남매일이 앞서서 그런 어떤 인물들을 포커싱 한다든지 또 그 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지역을 위한 사실 그분들이 지역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지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유인책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 추임새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것이에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얼씨구는 너의 성품을 알아라. 어떻게 보면 영혼. 절씨구는 때를 알아라.
그러면서 지화자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세계 최고 추인생 같아요. 근데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다문화가 되고 그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선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수 기자님이 광주 폴리 1탄을 내셨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광주 살면서도 모르는 것이 그 있었구나. 2탄이 기다려. 그런 것들을 우리 전남 메일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있는 아파트가 100여 세대 되는데 쓰레기 분리장 가보면은 신문 보는 세대가 저를 포함해서 4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주민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소통도 잘 안 되고 그 가까이 살면서도 분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서식지처럼 아파트 서식지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 전남 메일에서 이렇게 안내한다 그럴까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면 한 아파트가 소통, 화합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전남 메일 신문 구독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은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피해만 있다 얘기가 끝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전에 독일 같은 데서는 탄소 배출급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시에서는 탄소를 땅 뭐 100m나 200m 뚫고 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묻었다고요? 탄소. 아, 예. 그게 이제 상징성인 거죠. 결국은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 나오면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대책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적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강조 같은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 이부제 차량 운행하자 해도 저부터서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아마 지킨 사람이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전부 다 자기 개인적으로 마스크는 쓰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정부나 기관에 압력을 넣고 뭐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농업농촌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이 뭐 공기, 물, 먹거리 이것 정도인데 사실 물에 대해서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체감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알지 나머지는 체감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물을 그냥 허투루물을 막 쓰고 오염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방세 심의위원, 뭐 결산검사위원, 보조금 심의위원 이런 것들은 회계사들이 하는 거니까 많이 해봤는데 독자 권익위원은 처음이긴 한데요. 많은 그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우리 편집국장님이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